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사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이 1909년에 발표한 소설 비밀의 화원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빨간 가슴을 가진 새. 메어리는 패티를 안고 울타리가 있는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정원은 어떻게 생겼을까? 꽃들은 모두 죽어 있을까? 울타리를 빠져나가자 커다란 정원이 나왔다. 정원에는 여러 개의 잔디밭이 있고 꼬부라진 오솔길이 길게 나 있었다. 정원에는 화단도 있고 색다른 모양으로 베어낸 상록수도 있었다. 커다란 연못도 있었는데 연못의 한가운데에는 고풍스러워 보이는 분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화단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분수도 물을 뿜어내지 않고 있었다. 여긴 잠겨져 있다는 정원이 아닌가 보지? 메어리는 오솔길로 걸어 들어갔다. 왜 정원을 잠가버렸을까? 정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앞쪽에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길다란 벽이 나타났다. 담 가까이 가보니 담쟁이 덩굴 아래 녹색의 문이 보였다. 이 문일지도 몰라. 메어리는 녹색 문에 손을 댔다. 그러나 문은 열려 있었다. 에이, 이 문도 아니야. 하지만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들어가도 좋다는 걸 거야. 메어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사방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정원이었는데 이 정원 외에도 몇 개인가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들이 늘어서 있었다. 정원들은 모두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와, 이렇게 많은 정원들은 처음 봤어. 메어리는 다른 쪽에 있는 녹색 문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곳은 야채밭이었다. 그러나 겨울이어서인지 야채밭은 모두 황폐해져 있었다. 뭐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 지저분한 곳이잖아. 그때 패티가 갑자기 울음소리를 냈다. 메어리가 뒤돌아보니 쟁기를 어깨에 짊어진 노인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다가 메어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 듯했다. 그러나 곧 모자를 약간 위로 올려 인사를 했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채소밭이야. 그럼 저것은요? 메어리는 다른 초록색 문을 가리켰다. 거기도 채소밭이야. 역시 무뚝뚝한 대답이었다. 담 맞은편에 또 다른 채소밭이 있고 그 맞은편은 과수원이야. 들어가 봐도 돼요? 상관없어. 하지만 들어가 봤자 볼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메어리는 오솔길을 걸어 두 번째 초록색 문을 빠져나갔다. 그곳에도 담벼락과 야채밭이 있을 뿐이었다. 담장의 구석에는 또 다른 초록색 문이 있었다. 메어리는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찾았다. 바로 이 문이었어.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주는 순간 문이 쉽게 열렸다. 메어리는 실망한 얼굴로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과수원이었다. 그러나 벌거숭이가 된 나무들이 말라버린 채로 서 있을 뿐이었다. 이상한 곳이야. 모두 다 죽어 있나 봐. 메어리는 바람이 휘황히 부는 과수원에 서서 담 맞은편에 있는 나뭇가지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메어리는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를 보았다. 가슴이 빨간 털로 뒤덮인 작은 새였다. 와, 새다. 예쁜 새야. 메어리는 패티를 쓰다듬으며
새가 있는 나뭇가지로 다가갔다. 패티, 조용히 해야 해. 안 그러면 예쁜 새가 날아가 버릴 거야. 메어리는 패티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혹시라도 새가 날아가 버릴까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런데 작은 새는 메어리를 보더니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메어리는 가만히 서서 작은 새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메어리의 마음은 점점 즐거워졌다. 메어리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다. 죽은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예쁜 새가 있다니. 인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였다. 패티, 저 새는 비밀의 화원에 살고 있는 새일지도 몰라. 또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지? 메어리는 새가 날아간 하늘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패티, 클레이본 아저씨는 부인을 매우 사랑했다고 하던데 왜 부인이 아끼던 정원은 싫어하는 걸까? 메어리가 중얼거리자 패티는 야옹 울음소리를 내며 메어리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난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까? 아마 만나게 되더라도 아저씨는 날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날 좋아해 주는 건 패티 너밖에 없어. 메어리는 처음 들어갔던 채소밭으로 돌아왔다. 거기에는 아까 그 할아버지가 흙을 일구고 있었다. 메어리는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는 모르는 척 일만 했다. 다른 정원에 갔다 왔어요. 과수원에도 들어갔다 왔고요. 그런데 거기엔 다른 문으로 통하는 문이 없었어요. 다른 곳엔 다 있었는데. 어느 정원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던 할아버지의 무뚝뚝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가 과수원 쪽을 향해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메어리는 무뚝뚝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공중을 스치는 작은 날개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메어리는 얼굴을 들어 공중을 바라보았다. 와, 새다. 빨간 가슴새야. 그것은 아까 보았던 그 작은 새였다. 작은 새는 정원지기 할아버지의 발치로 내려오더니 높게 쌓아 올린 흙더미 위에 앉았다. 오, 왔구나. 어디에 있었니? 이 건방진 녀석. 오늘은 널 보는 것이 처음이구나. 할아버지는 소리를 죽여 웃으며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작은 새에게 말했다. 작은 새는 자그마한 머리를 갸웃거리며 까만 구슬처럼 선명하고 귀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아. 신기해. 메어리는 할아버지의 주위를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이 마치 귀여운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할아버지가 부르면 꼭 오나요? 그럼 오고 말고. 난 저 녀석이 새끼일 때부터 알고 지냈어. 다른 정원의 둥지에서 태어났는데 처음 담을 넘어 날아왔을 땐 몸이 약한 상태였지. 그래서 둥지로 2, 3일 정도 돌아가지 못했어. 그때 나랑 친하게 되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요? 저 새는 다시 둥지로 날아갔나요? 저 녀석이 다시 담 너머로 돌아갔을 때 다른 새끼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어. 혼자 남게 된 거지. 결국 저 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어. 이 새 이름이 뭐예요? 울새라고 해. 강아지처럼 사람을 아주 잘 따르는 새지. 저것 좀 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도 우리들 쪽을 보고 있지? 저 녀석은 우리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빨간 조끼를 입은 것 같은 둥글둥글한 울새를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았다. 저 녀석은 무척 잘난 체 한단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좋아하지. 그리고 무엇이나 알고 싶어 해. 내가 뭘 심고 있으면 꼭 이렇게 보러 온단다. 주인님께서도 알지 못하는 일을 저 녀석은 알고 있지. 정원찌기의 대장격이야. 울새는 까만 구슬처럼 선명한 눈을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내며 메아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메아리는 이 작은 새가 아주 친한 사람처럼 점점 친근하게 여겨졌다. 다른 새끼들은 모두 어디로 날아갔어요? 나도 잘 모른단다.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겠지. 이 녀석은 영리하니까 자기가 외톨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야. 메어리는 울새에게 다가가 울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도 외톨이야. 할아버지는 머리에 쓴 모자를 조금 뒤로 젖히고는 잠시 메어리를 바라보았다. 네가 인도에서 왔다는 그 애니? 메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이름이 뭐예요? 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짓고 손가락으로 울새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녀석이 없었을 땐 나도 무척 쓸쓸했단다. 나도 외톨이였지. 내겐 저 녀석 말고는 친구가 없단다. 나도 친구 같은 건 없어요. 나랑 놀아주는 건 이 고양이 패티뿐이에요. 너랑 나는 닮은 점이 많구나. 못생긴 것도 닮고, 친구가 없는 것도 닮고, 삐뚤어진 성격도 닮고 말이다. 메어리는 자신의 용모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되었다. 내 얼굴도 아까 할아버지의 얼굴처럼 무뚝뚝할까? 난 정말 나쁜 성격을 가졌나? 메어리는 우울해졌다. 그때 갑자기 메어리 곁에서 구슬을 울리는 것 같은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새가 메어리 가까이에 있는 사과나무 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울새가 왜 이러는 거예요? 벤은 소리 높여 웃었다. 이 녀석은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네가 마음에 든 게 틀림없어. 제가요? 메어리는 사과나무 곁으로 다가가 작은 새를 올려다보았다. 나와 친구가 되어주겠니? 메어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소리는 보통 때의 으스대거나 무뚝뚝한 말투가 아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말투였다. 벤 할아버지는 메어리의 말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 네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할 줄은 몰랐구나. 디콘이 동물에게 이야기할 때랑 꼭 닮았어. 디콘을 알고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디콘을 알고 있지. 디콘은 어디든지 잘 돌아다니거든. 산딸기나 히드꽃도 그 애를 알고 있을 정도야. 여우들도 디콘에게 많은 새끼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 종달새들도 디콘에게는 둥지를 감추려고 하지 않아. 디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메어리는 디콘에게 비밀의 화음과 같은 호기심을 느꼈다. 그때 노래를 끝낸 울새가 조그만 소리로 날개짓을 하더니 날개를 펴고 날아가 버렸다. 담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메어리는 울새를 눈으로 쫓으며 말했다. 아, 과수원으로 날아갔어요. 저기는 입구가 없는 정원인데? 저 녀석은 저곳에서 살고 있단다. 태어난 곳도 바로 저곳이야. 벤 할아버지는 쟁기를 들고 다시 흙을 일구기 시작했다. 저곳엔 장미나무도 있나요? 10년 전에는 있었단다. 그 장미를 보고 싶어요. 초록색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딘가에 있겠지요?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입구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꼭 있을 거예요. 메어리가 외치자 할아버지의 얼굴은 다시 무뚝뚝해졌다.
찾아봐도 소용없어.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난 이제부터 다시 일을 해야 하니까 너도 돌아가서 놀거라. 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할아버지는 흙을 일구던 손을 멈추고 쟁기를 어깨에 지고는 잽싸게 사라졌다.